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2024년 9월 첫 녹화인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저희 가치투자에서는 지금 또 시장이 9월달 들면서 또 지금 약간 또 2차전지 쪽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나머지 종목들도 뭐 꿈틀꿈틀 됐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그 녹색 창을 털어라. 이거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보고 또 관련된 내용들 쪽에서 이런 종목들은 한번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짤지 한번 또 체크해보는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관심이 많은 쪽은 그래도 급등했던 유한양행입니다. 아이고 배 아파를 나타냈던 대표적인 종목. 예, 그래서 근데 주가는 살짝 조정을 받죠. 네, 그런 쪽에서 유한양행 관심이 많으시고 게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일단 안 빠지네요. 계속 붙어서. 그래서 요즘 시장의 대세는 2차전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여전히 물리셨거나 아니면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이 많은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정체돼 있지만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또 체크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거의 3위부터 6위까지는 다 거의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가 주도를 하고 있고 게다가 현대차 아니 현대차 왜 이렇게 빠져요? 라고 했는데 지난번 지난주였었죠. 현대차에 대한 점검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따라가지 말자. 예, 왜냐면 판매량이 아직까지 자신 있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그거 보고 좀 눌림목에 대응을 하자 라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좀 주춤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보시면 우선주가 낫겠다라는 얘기는 몇 번 드렸고요. 그 밖에 에코프로 쪽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2차전지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고 네, 그런 쪽에서 그래서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또 SK 이노베이션은 완전히 탈락이네요. 예, SK ENS랑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을 지켜봐야겠다 이런 논리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 쪽에서 그래도 가장 강한 거는 역시 셀 메이커들 가장 강하고 그 밖에 포스코홀딩스 오랜만에 움직이고 양극재, 묵재 다 하는 포스코 퓨처엠 강한데 의외로 에코프로가 예전에 소재와 관련된 쪽에서 좀 약한 모습들입니다. 왜냐면 이쪽이 생각보다 지금 양극재, 묵재 수출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리튬 가격이 하락해 있기 시작하게 되면은 당연히 P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아마 메이커 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더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리튬 가격이 높았을 때는 우리가 주도해라고 했던 어떤 갑 같은 을 쪽이었었는데 이제는 약간 좀 위치가 바뀌어서 오히려 좀 주도하는 쪽은 메이커 그리고 또 이게 P가 하락하는 조건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메이커들이 좀 더 수익 모델이 어떤 마진이 좀 더 커질 수 있게 만드는 요인들도 하나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여기서부터 전기차가 잘 팔린다. 그러면은 아직 올라오지 않는 P가 Q의 확대가 나왔었을 때 그 과정은 오히려 가장 또 많은 마진의 확대를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눈여겨보는데 이거는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 진짜 유럽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직접 북미 쪽에서 대선 잘 치르고 어떤 혹시나 또 이제 트럼프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해리스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쪽에서 북미 확장세 계속 이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런 마진에 대한 변화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앞당기면서 지금 2차전지가 움직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어떤 변화들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계속 보면은 그쪽이죠. 그것도 HLB 또 알테오젠 그리고 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그 정도까지 또 바이오 쪽은 들어가 있고 대형주 쪽이죠. 그리고 또 LG화학 또 2차전지 그리고 또 나머지 엑셀테라퓨틱스 뭐 이런 것들도 바이오 쪽에 있는데 좀 작은 종목이지만 그래도 급등하다 보니까 관심이 높은 것 같고요. 그 밖에 두산에너빌리티 좀 관심은 있는데 주가는 좀 정체되어 있고 그 밖에 다 2차전지 쪽이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2차전지가 대세인 거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밖에 바이오가 뒤따라오고 있고 하지만 정체된 반도체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자동차 좀 나오고 있고 뭐 네이버 그러니까 좀 정체의 끝판왕을 보이는 네이버 이런 것들 속상하죠. 그런 거고 의외로 LS일렉트릭 기대를 좀 했었는데 MSCI 리밸런싱 맞추고 외국인들이 쭉 관심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 쑥 딱 그치니까 또 주가는 큰 폭의 흐름들을 받기 시작하네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2차전지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 탄력들 딱 좋아지면서 처음부터 아니면 좀 중간이라도 따라가서 수익 내신 분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도
종목의 확산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하면서 따라가면서 그 뒤늦게죠. 뒤늦게라도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대응하는 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그러니까 종목이 확산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를 따라가면서 매매하는 정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트레이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이렇게 쫙 올라가는 상황 쪽에서 홀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홀딩은 지금 이렇게 올라간 가격에서 앞으로 더 갈 거야 라고 대응하는 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시장에서 움직이는 만큼,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많은 만큼 그걸 이용하는 정도까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주도적인 섹터, 특히 1차전지와 관련된 셀메이커나 이쪽이 지금 시장의 주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바이앤홀드 쪽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기회는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오히려 좀 놀림목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이고, 지금은 트레이딩 입장 쪽에서 그냥 종목 확산되는 것들 이용하는 정도, 그렇게 하면서 일단 처음부터 이게 이쪽으로 가니까 따라 붙어야지 빠바라박 해서 갔었으면 저도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보여주는 지표 따라서 고민 많이 하다가 대응을 못 하다 보니까 요 모양 요 꼴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별로 후회는 안 합니다. 저는 원래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잼병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스타일을 바꾸다 보니까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여러분들께서 같이 또 막 올라가는 것들 따라갔다가 혹시나 단기 고점에 딱 잡히실까봐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경계에 섞인 목소리를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저는 2차전지 못하는 사람 2차전지 관련돼서 괜히 2차전지 올라가니까 배 아프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그냥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내가 내 본대로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안 먹으면 되죠. 그리고 다른 것들 충분히 해서 오히려 이거 갔었을 때 소외된 나머지 섹터들 가지고 또 대응하면 그것도 이쪽 만약에 또 흔들림이 나온다, 이쪽이 올라가겠죠. 그런 걸 이용하는 게 더 저는 제 스타일에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활용하려고 한다.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살짝 이제 좀 그만 괴롭히세요. 그거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비아냥거리고 하지 마세요. 그래 봐야 저희 매매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내 길을 묵묵하게 가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또 저희가 얘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참고는 하되, 또 이번에 잘 맞추신 분 있으면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게 더 맞을 거고요. 저는 제 스타일대로 가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든 제 입맛에 맞게 제가 매매하면 되는 거죠. 제 돈을 여러분들이 불려주신 것도 아니고 그 비아냥거리는 그분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종목 몇 개 한번 찾아보면서 어떤 흐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이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게, 가장 1등은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유한양행입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지금 현재 시총이 11조 3천억, 그러니까 약간 11조 대 부분까지 들어와 있고, 이게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번에 나온 계약을 가지고 레이저 티닙과 함께 로열티를 받는다. 그러면은 또 되게 장밋빛 얘기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걸 통해서 나오는 변화, 그러면 지금 순이익이 1,500억 나오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비싼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미래 가치에 대해서 당겨오는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도 그게 반영이 안 된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가지고 지금 나오는 숫자 가지고 대응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 로열티 관련된 부분들 체크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 관심은 일단 단기 이평선 쪽에서 안쪽에서 어느 정도 지지받는지 이거 한번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거기서 지지 잘 받는지, 못 받게 되면은 또 나름대로 또 출렁임의 구간들 보게 되면 이때 나왔던 한 3분의 1 정도, 한 12만원대 이 정도쯤이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닐까 하는 쪽에서 눈여겨보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혹시나 비중이 많다라고 하고 계시면 살짝 줄여서 다시 한번 추가로 들어갈 자리만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역시나 강한 종목 가지고 어떤 변화는 계속 또 이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 뚫었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얼만큼 싸게 나도 한번 사볼까, 그런 자리를 노려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지권을 어디서 받는지, 단계별로 들어오는지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항상 쫓아가는 것보다 그 이왕이면 눌렸을 때 사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또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포스코 퓨처엠. 이것도 제가 그냥 얘기를 드리게 되면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는 8월 26일 날인가? 요때쯤이었을 거예요. 방송에서
앞으로 전구체 쇼티지,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도 쇼티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봤던 게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음극재였고요. 음극재도 보니까 생각보다 캐퍼 대비해서 아직까지 음극재나 뭐 NCM, NCAL, 분리막 전해질 다 수출이 제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동방만 약간 턴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심은 뭐 좀 봐야 되긴 하겠는데, 근데 오히려 음극재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거 위해서 지금 어차피 지금 소재들은 다 중국이 거의 다 뭐 들어오는 게 뭐 어떤 거 90% 어떤 거는 70% 이러면서 중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소재는요. 근데 어차피 이제 FEOC를 통해서 FEOC죠. 예, 통해서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중국 쪽을 다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탈피하고 다 어디 거 쓸래? 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캐즘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대로 투자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금리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자금 조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예상보다 잘 투자가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당장 중국산을 배제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소재들은 다 어디서 구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나마 양극재나 좀 큰 쪽들의 어떤 배터리에 지금 NCM 계열의 40%의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 같은 경우는 다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캐파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조금 다른 이제 음극재라든가,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전구체 이런 쪽들은 생각보다 앞으로 2028년 그리고 2030년 안까지 해서는 의외로 쇼티지가 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들이 올라가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본다. 그러면 양극재, 음극재 다 하는 포스코 퓨처엠, 또 전구체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관심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쭉 뜨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냥 움직이는 거 보고 따라가서 대응할 정도고, 그것도 한 2번 정도 끊었죠. 여기서 한번 끊고 강한가 싶어서 끊었더니 더 가더라고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단계까지 훅 들어왔다. 저는 일단 없습니다. 다 매매 끝났고, 그런 쪽에서 혹시나 강해서 이 위쪽으로 그냥 팍 치고 돌아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번 들어간 자리 쪽에서는 이 자리가 좀 저항으로 좀 자리 잡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혹시나 내일이라도 주가가 가는 듯 하다가 좀 멈칫한다 그러면 25만원대가 저항이구나 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 때는 차라리 한번 눌림목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이 자리까지 눌렸다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자리를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해서 변화들은 좀 체크하는데, 앞으로의 그 쇼티지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저도 업데이트하고 같이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LS 일렉트릭 또 못 가는 거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아우 속상합니다. 가는 듯 하다가 좀 위축돼서 여기까지 들어왔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수급이 보니까 이게 뭐 회사가 뭐 변했던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수급이 보니까 그날 또 우르르 들어오면서 MSCI 리뷰 이제 포함됐다라고 해서 강하게 들어왔지만 그 다음날 바로 빼버려요. 근데 그렇다고 그날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한 17만원대 중반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거기서 삭거기 그냥 밀려버립니다. 또 단기 지지권 다 깨버렸네요. 그렇게 되면은 혹시 지금은 여기 한 14만원대 한 중반대분에서 지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지 좀 보고 요런 자리 쪽에서 한번 돌리는 거 확인하겠죠. 게다가 지금 이쪽은 HD현대 일렉트릭을 비롯해서 지금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이 꺾인 것 같지는 않은데, 게다가 변압기 PPI를 보게 되면 고점에서 지금 거의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쇼티지가 거의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또 시장의 우려들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 또 아무래도 주가의 동력들이 잃겠죠. 왜냐면 많이 기존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번에 미국에서 대선에서 인프라 관련된 얘기들 이상 없다 이런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한다든가,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또 이제 AI 관련된 쪽에서 여전히 데이터 센터 관심이 높다라는 쪽들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그대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LS 일렉트릭은 만약에 밑으로 지지가 받았다가 다시 올라온다 라고 하더라도 적정선 저항권 들어오게 되면 정리해서 차라리 가장 대장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룡전기나 일진전기나 뭐 효성중공업이나 마찬가지로 다 축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등이 혹시나 또 순환매가 혹시나 한번 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AI 쪽에서 또 변화 들어오고, 그러면 나도 그쪽인데 너무 많이 밀렸어요 라고 해서 변화가 들어온다 라고 해서 다시 중요한 지지권까지, 저항권이죠, 까지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럴 때는 한 번쯤 줄여서 차라리 손절일 수 있겠지만은 차라리 HD현대 일렉 쪽으로 바꿔가는 게 포지션을 좀 건강하게 만드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또 관련된 내용들 또 갑자기 또 2차전지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편하게 트레이더 입장 쪽으로 보겠습니다. 너무 그런 쪽으로 얘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편가르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트레이더는 다 합니다. 강조드렸지만 성장주 좋아하는 트레이더는 다 합니다. 다 관심이 있고요. 물론 막 급등할 때 안 따라가서 그게 문제지, 오히려 확산이 나온다? 당연히 이용을 하죠.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그래도 이번에 또 2천원지 갖고 계셔서 이번에 수익 좀 내신 분, 아니면 또 그동안에 물려있다가 좀 돌아와서 한숨 돌리시는 분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혹시나 또 시장에 하나가 풀리면 하나에 또 고민이 생기죠. 반도체에 대한 고민, 또 못 가는 거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또 시소게임처럼 또 조정이 나오게 되면 또 어떤 다른 변화가 나올 수 있을지 이것도 계속 체크해가는, 어려워요 한국 증시. 그러면서 포인트도 맞춰가는 그런 대응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가치투자 또 녹색 창을 털어라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내일 특이한 섹터 또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열심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